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으면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수입니다. 영도구가 10년 전 돈을 들여 나무를 심었는데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나무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부서 간 소통도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도구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 건립공사가 한창인 현장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래 있던 나무 일부가 잘려나갔습니다. 당초 구예산을 투입해 키운 나무들입니다. 지난 2010년 구청은 땅 무상 사용 허가를 받고 나무를 모아 기른 뒤 필요한 곳에 옮겨 심는 나무은행, 일명 그린뱅크를 만들었고 왕벚나무 2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1,500만 원.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기념관 건립공사를 시작할 당시 해당 부지에서 진행되던 그린뱅크 사업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기관과 부서의 민원 실무협의 관련으로 해서 다 공문을 나갔었습니다. 그 회신의 내용에 아까 그 나무의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었던 거지요. 10년 가까이 이 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도 언제부터 사업이 중단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린뱅크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도 담당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일단 2010년도에 그린뱅크 사업을 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걸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후에 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거. 이 때문에 돈 들여 심은 나무는 어느 순간부터 방치됐고 태풍 등으로 인해 쓰러져도 관심 밖이었습니다. 행정의 허술한 관리 속에 당초 사업에 들어갔던 혈세는 그대로 낭비됐습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수목이 벌목되었고 벌목 당시 많은 나무들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쓰러지고 고사된 상황이라 이식을 검토하지 않고 벌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 부분 예산 낭비를 초래한 상황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의 관리 부실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영속성은커녕 애꿎은 나무들만 죽어나가고 나무 잔해를 처리하는 것까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책임한 행정 처리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지난 시간 단독 입수했던 허술한 해운대 해파리 퇴치 용선의 계약과 작업일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해파리 차단망 설치 예산에서부터 운영까지 들쭉날쭉한 예산과 운영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해파리 퇴치망은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모두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현정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물놀이 도중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수욕장 물놀이객들의 해파리 쏘임의 공포가 확산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차단망 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수욕객의 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해파리가 외로부터 해수욕장 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파리 차단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기술을 완성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에 첫 적용을 하였습니다. 차단망은 독성이 강한 노무라이깃 해파리를 타깃으로 수중 환경을 고려해 길이 1.5km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기존의 사연은 그물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파도라든지 조류에 견딜 수 있도록 그 모래주머니를 저희들이 멍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차단망의 크기 직경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해파리, 그러니까 노무라이깃 해파리, 소형 해파리도 들어올 수 없게끔 직경 한 15cm 크기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해파리 차단망 설치 전 1,400명의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 설치 이후에는 105명으로 쏘임 피해가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7개 해수욕장 중 유일하게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는 해운대 수욕장. 이곳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사업이 종료된 후 2015년부터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해운대구의 해파리 차단망. 그런데 이를 집행하는 예산을 짚어보니 마치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2015년 1억 3,900만 원으로 시작해 16년에는 2억 3,9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해마다 2천만 원씩 증가하며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구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비 1억 9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는데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 전액 집행됐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높이도 8m로 더 높이고 6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단가 높은 거를 2016년도에는 이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산이 높았던 거고.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2017년과 18년 차단망의 제작비가 증가했고 예비비는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19년 예산은 같은 규격의 차단망을 제작하는데 제작비와 재료비, 시공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들쑥날쑥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2015년부터 해운대구는 특정 업체와 해파리 차단막 제작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데 필수 조건이 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건부를 걸어가지고 얼마 이상 경험이 있는 업체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 입찰을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유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업체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죠. 전국 최초로 해운대 수욕장에 설치된 해파리 차단망의 예상과 운영의 실태. 하지만 해운대구에서 이 해파리 퇴치를 위해서 임차한 어선의 예상과 운영의 실태에도 허술한 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해운대구는 해파리 차단망의 관리와 수면위 해파리 제거 등을 위해 매년 미포와 우동, 송정 어촌계 어민들의 어선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구가 임차 계약을 맺은 어선은 해운대 수욕장 12척, 송정 해수욕장 11척입니다. 최근 3년간 해파리 퇴치 어선 예상과 임차료를 분석해봤더니 2017년 9,200만 원, 2018년 1억 1,000만 원, 올해 1억 2,800만 원으로 해마다 1,000만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하루 임차료도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20만 원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부터 5만 원씩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 용선 임차 예산 부분이 해마다 국비 지원금만큼 이 증액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서 용선 임차 비용에 대해서도 해마다 5만 원씩 지금 이 상승 책정을 하는 지금 현 실태인데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지금 그 금액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부산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용선 임차 계약서는 허술했습니다. 배 한 척당 하루 임차료는 25만 원. 18일 동안 출항을 하든 안 하든 425만 원의 비용이 모두 지급되는 계약입니다. 작업 일지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어선당 해파리를 수거한 횟수는 2-3차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 수거였습니다. 같은 사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조작된 작업일지의 정황도 드러났고 심지어 작업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았지만 관리자의 확인 도장은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는 뒤늦은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작업 일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또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이제 미운항에 따른 실질적인 임차료만 일부 지급하는 등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금 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떨까? 지난 2016년부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는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12-50%의 지원을 받아 군비와 함께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부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단망 설치 이후 해운대구와 달리 별도의 어선 임차 등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수상구조대가 해파리 수거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수거 방식은 이제 인명구조단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뜰채로 이제 그물에 걸려 있는 해파리를 수거하고 계십니다. 좀 교대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관광객이 많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이제 수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해수욕장의 크기와 해수욕객들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진화 해수욕장의 해파리 차단망 설치와 관리 운영 체계는 해운대구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해파리 차단망 설치 예정인 해수욕장은 75곳, 12억 2,700만 원에 달합니다. 그중 해운대구의 예산이 2억 1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해파리 퇴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차단망이나 이 용선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기존의 관례를 답습해 온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좀 더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오는 7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해파리 퇴치 어선의 경우 지난해보다 9척이 늘어난 32척과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서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해파리 퇴치 정책.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인 혈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고무줄 잣대가 아닌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집행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20.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 2020년 7월 1일이면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이 공원을 비롯해 도로와 학교, 수도, 녹지, 이 운동장, 체육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지의 경우 지금까지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내년이면 이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숫자로 보는 뉴스에선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도로 일몰제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의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은 2,300여 개, 면적만 하더라도 681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960여 개 규모입니다. 매입비는 4조 4,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부산시는 도로폭 20m 이상 되는 중요 도로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존치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도 당장 3,30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원은 이 지방채와 토지은행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자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매입하지 못하는 도로는 지금부터 1년 후엔 규제가 풀려 곧바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풀린 도로의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건축이 추진된다면 기존에 조성된 도로와의 단절 문제 등 도심의 혼란도 걱정스럽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0년이 흐른 시간까지 이 마땅한 대책 없이 일몰제가 도래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도로계획이 혹여나 엉망진창이 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공원 일몰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숫자로 보는 뉴스 차선영이었습니다. 부산진구청이 그린닥터스의 전포복지가 위탁 운영권을 취소하고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그린닥터스 측은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진구청이 그린닥터스의 전포복지관 위탁 운영권을 취소했습니다.
위탁운영약정서 제16조 고용승계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사상 초유의 운영권 취소 배경에는 신규 위탁자로 선정된 그린닥터스 측이 재임 중인 관장을 해임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관장 해임으로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그린닥터스는 기존 관장을 다시 임명하려 했지만 관장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관장이 해임되자 고용 불안을 느낀 기존 직원들은 급기야 그린닥터스의 위탁 운영권 취소를 부산진구청에 요청했고 구청에서는 석 달 동안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복지관 파행 운영을 우려한 구는 운영권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파행이 예상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파행을 미리 막을 공공기관의 임무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린닥터스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기존 관장을 재선임하려 했을 뿐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느낄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정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취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전달할 것이고 법대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위탁계약이 취소된 점포복지관은 앞으로 구청이 직접 운영합니다. 또 복지관 특별조사에서 밝혀진 사회적 기업 부실 운영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혹시 헌혈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헌혈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인데요. 이뿐 아니라 헌혈자의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헌혈도 가능하겠죠.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살 김태왕 씨는 헌혈을 하기 위해 오늘도 혈액원을 찾았습니다. 혈압 측정 등의 검사 후에 기꺼이 헌혈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133번째,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헌혈을 할 때마다 그 저희 건강 상태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우편으로 보내주고요. 혈액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도 점검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헌혈은 과다한 철분을 몸 밖으로 보내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혈액을 통해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헌혈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많은 대사성 질환이나 성인병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헌혈을 하려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외국 여행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빈혈이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색소수 수치 등 12가지 이상 건강 항목을 문진과 검사를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혈색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헌혈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헌혈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도 챙기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헌혈. 혈액 나눔을 넘어 마음 나눔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지은 지 23년 된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구예산 1,5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해운대구 좌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지난해 8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받아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주행로가 원래 녹색이었다가 크랙 많이 지고 해가 움푹움푹 많이 파였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파연 부분을 다 보수하고 최근 3년간 해운대구에서는 아파트 73곳이 구예산으로 노후시설물들을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보수에 구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을까? 해운대구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이 구예산 투입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 조례의 실효성이 더욱 큽니다. 공동주택률이 한 73% 정도 되고요. 단지 수가 한 250여 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최고의 공동주택률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로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려는 아파트에서 서류를 작성해 구에 제출하면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가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 시설물이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돼야 합니다. 또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이 공적인 목적이어야 하는데 단지 내 도로나 가로 등 놀이터나 경로당, 하수도나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 가능한 항목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은 한 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최대 지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단 한 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내에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한 해 3억 원 상당을 공동주택 지원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20여 곳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도 또한 뭐 기장군이나 강서 이런 데는 굉장히 지원금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의 몇 배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이 물론 어렵지만 전국 최고의 그 주택 보급률을 감안을 했을 때 해운대구가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해운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거주가 단독주택보다 14%가량 많았고 특히 부산의 경우 전체의 절반을 넘겨 다른 타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적인 지원과 관리 강화는 다수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75% 올랐습니다.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광주,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구군별로는 부산 진구가 14.76%, 중구가 14.24% 올랐고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강서구는 6.3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의 상가부지로 제곱미터당 4,020만 원, 가장 싼 곳은 개발 제한 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임야로 제곱미터당 91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나 구군 민원실 등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부산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 내 2배인 3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은 최근 3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337명을 검거하고 9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돈을 받고 마약을 판 사람은 75명이었고 이 중 4명은 인터넷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 주변 등지를 중심으로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인터넷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던 구포 게시장이 초복이 오기 전 사라질 전망입니다. 북구와 구포 가축시장 상인회는 시장 점포 19곳에서 7월 1일부터 살아있는 가축의 전시와 도축을 중단하고 초복인 7월 10일 이전까지 폐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7월부터 상가 준공 때까지 폐업에 따른 생활 안정자금으로 점포당 월 313만 원을 지원하고 상가 계약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 확정을 계기로 55보급창 부지 반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부산 지역 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미군 55보급창 반환 범시민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55보급창 반환을 위한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각종 문제들로 지지부진했던 55보급창 반환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함께 향후 활동 계획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의 변상준 사무총장, 부산시의회 김종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된 이 옛 하야리아 부지와 함께 55보급창은 좀 부산의 근대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산 동구 범일동의 주한미군 55보급창은 일제 강점기에 만든 것으로 부산의 굴곡진 근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45년 평화 때까지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총동원하여 석탄 및 군수 물자를 복원하려고 만든 55보급창이었습니다. 네. 55보급창 옆에는 당시 이제 부산 그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던 매축지 마을이 있으며 특히 인근에 부산역과 문현 금융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방 뒤에는 55보급창을 미군이 인수하여 지금까지 미군 부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와 근대 역사를 좀 잘 간직하고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55보급창을 시민의 품으로 좀 돌려받기 위해서 앞으로 뭐 이전부터 노력을 좀 해왔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좀 진척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55보급창 반환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좀 해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땅 되찾기 운동이 1995년부터 우리 부산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야리아 부대는 2002년도에 반환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55보급창은 조금 전략적 가치가 하야리아 부대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자를 수송해야 되고 항만이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야리아 부대는 우리 부산의 품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았는데 55보급창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돌려받는 과정에서 하야리아 부대에서 이거는 가치가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네. 부산시에서 2030 공원 녹지 계획을 세웁니다. 예. 2011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원래 그 일반 상업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55보급창이 준공업 지대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원 녹지로 그냥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오다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다 보다가 2015년도 인근 주민들 동구 주민들이죠. 그래서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등을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시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이게 2030 등록 엑스포가 국가 사업화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 재개발 쪽에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55보급창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포함해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며칠 전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시민들의 반환 운동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땅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55보급창과 함께 하야리아 부대 반환 운동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뭐 하야리아 부대는 시민공원으로 돌아온 것과 달리 55보급창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좀 무산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정치권에서 먼저 앞에서 당겨주고 행정적으로는 뒤에서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부산 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이 실제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전체를 다 관리를 했었는데 아마 그게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하고 얽혀간 여러 가지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행정적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누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2016년 당시에 주한 미 대사가 이 미국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반환 가능성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전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큰 진전을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55보급창 이전에 있어서 좀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엔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이게 군사 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가 관련됩니다. 전체 미국 봤을 때 네. 그 한미를 좀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옮긴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제가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5 보급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8부두에서 미국으로부터 물자를 싣고 가지고 그 물자를 55 보급창에 적재를 했다가 그걸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자기들 기지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만과 철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떠오르고 이제 신앙만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은 세 번째 문제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옮기를 하는데 만약에 옮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정마을 있죠, 제주도. 해군 기지 선다고 엄청난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군 기지입니다. 이거는 미군 기지다 보니까 이념 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좀 더 힘들어질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전 비용 문제입니다. 이전 비용이 IRA 보다가 한 4,500억 이상 들었고 2015년도 부발연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한 2,5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걸리고 그다음에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옮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좀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고요. 55 보급창 반환을 위해서는 좀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를 위해서 뭐 55 보급창 이전 및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가 아직까지 안 나서는 집중적으로 좀 안 나서는 게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걸 부산시와 부산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절대 옮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자기들은 뭐 군사 전략성 있는 거고 미국과의 문제도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예산이 딱 결정되고 나면은 예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산시나 부산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북한이 지금 재개발된다고 지금 결정이 나 있고 그다음에 문행 금융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양 클러스터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앙에 55 보급창이 있는 겁니다. 딱 끊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도심 어떤 뭡니까 재생의 상징적 구역이 돼야 될 지역이 어디냐면 그 바로 지역에 매축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었고 부산이 생기면서 항만이 되면서 항만 노동자들이 거기에 매축지에 살고 오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 입장에서 도시 재생의 어떤 상징적으로 키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55 보급창 때문에 못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부산시 입장이나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 사무총장님께서 부산시에서 좀 나서야 되는데 왜 안 나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저도 지난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TF팀을 구성을 좀 해서 빠른 시간에 이걸 반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사무총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단체에서 나서줘야만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마 과거에 그 하려 부대 할 때는 그래도 시민단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55 구창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민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마 최근에 지난 4월 29일 날 동구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부산시에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행정에서 이걸 뒷받침을 하면 아마 많은 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원도심 개발에 지금 걸림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도심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55 보급창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하고 달리 이제 이 55 보급창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만한 요충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빠른 시간을 해서 우리 부산시와 또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련된 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부산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시고 좀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어서 부산 시민 단체에서 또 부산시에서 좀 나서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금방 말씀을 좀 하셨다시피 그 55 보급창이 딱 해양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운데 있어서 좀 저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시 내 군사 시설들은 이렇게 좀 토지 이용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군사 시설을 좀 폐쇄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폐쇄된 군사 시설을 좀 잘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뭐 국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부산 하야레 부대 바로 부산 시민공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강주에는 상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육군 초급 장교를 가르치는 그 부지가 한 60만 평 가까이 됐었는데 네. 그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불편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아픈 역사 5.18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전하면서 한 10만 평 정도 5.18 기념공원을 만들고 네. 나머지는 상업지구, 주택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 재개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천에 가면 월미도라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뭐 섬은 아닙니다만은 거기가 원래 미군의 그 해양 경비대가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있었던 지역을 지금은 뭐 도시 수도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월미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이온 군사 해양 터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 항만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할이 없어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지금 우리 북한 재개발 같은 형태로 도심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원도 만들고 뭐 문화시설도 만드는 형식으로 복합용대 워터프론트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올랜도 해군 훈련소가 있었는데 그는 볼드윈 파크라 해서 네. 거기도 우리처럼 그냥 하야레부터 완전히 공원화한 건 아닙니다. 공원화하지는 않고 공원과 주택, 상업지구 이렇게 해서 도심을 재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할 때마다 이분들이 진행할 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는 청사진을 같이 공유하고 네. 그렇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 조금 예외적인 게 샌프란시스코 프레지디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네. 이 군사기지는 옛날에 미국이 처음 시작될 때 스페인이 점령했던 군사기지를 만들었다가 뭐 뒤에 좀 바뀌고 하다 보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겠죠. 네. 그러니까 근대 역사 건물처럼 그 자체를 그냥 공원화하고 관광시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역사성이 좀 없는 건물들은 임대를 해서 물건을 팔게 상업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택 같은 거는 일반 시민들이 주택에서 주택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일본은 타치카와 비행기 기지는 아예 구경 소화 기념공원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조금 독특한 게 어디냐면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예.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시설이 거의 대부분이 모여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게 오키나와 본토의 거의 18.4%가 군사기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풀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워낙 많은 영토가 되다 보니까 원래 있던 원 소유자한테 좀 반환하는 형태로, 반환하는 형태로 좀 풀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들어보니까 근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뭐 기념 사업 공간으로 그냥 만들기도 하고 예. 또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뭐 부산시는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좀 참고를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면 어떨까 생각을. 55 보급장에서 2030 공원 녹지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55 보급창 반환이 좀 확정이 되면 이후에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앞에 말씀을 예, 들어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뭐 이전이나 반환과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만큼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린 부산에입니다. 그 약 한 6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이제 공원화가 되면은 부산시 녹지 공간의 한 0.1%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2004년도에 6월 달에 수립한 계획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해양 그 테마파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가 있고요.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그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북한 재개발을 연기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30 그 월드 엑스포 중심축이 이 북한과 지금 55 보급차원을 주변으로 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부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그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 보급창이 이제 하나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부산역, 자성대공원, 그다음에 그 해양수산공원, 수변공원 등등 해서 많은 그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민단체와 또 행정 또 우리 정부 단체 한꺼번에 이게 해결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요. 특히 이제 반환 이후에는 지금 보면은 동천을 중심으로 해가 있습니다. 동천에 네. 가야 이제 수상 그 요트를 띄운다든지 또 동천을 이제 프로젝트가 또 따로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5호창과 동천에 한꺼번에 이렇게 그 연결을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도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특히 그게 하려고 그러면은 부산시뿐만 아니고 또 이제 항만공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부지가 항만공사 부지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같이 해서 문화관광이라든지 우리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부산 시민 전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이 55 보급창 반환을 위한 움직임에 좀 나섰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부산시의 노력과 함께 정부나 또 부산시 차원의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하야리아보다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어떻게 반환받았는지에 대한 그 절차적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잘 해보고 그리고 네.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대체부지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군사기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 그런 게 차이점과 같은 점을 잘 보아서 성공 사례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끌어 나가야만이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 부산시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지금 전단 조직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고 난 뒤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문제점은 뭔지, 짚어야 될 점은 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시민 공감대와 시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시의회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지금 시와 시의회에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생각에 우려하는 점이 아닌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중앙정부의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싶은데 예. 너무 눈치를 보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에도 나서시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셔서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부나 부산시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말씀 예, 조금 전에 그 총장님께서 부산시나 또 우리 그 시의회에서 방치한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따르는 게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체부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대체부지를 만들려면은 보안 상태 문제가 되고 또는 예산에 따르면은 철도라든지 교통망이 또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부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따르거든요. 근데 조직에서 이제 실제 그 행정에서는 예산, 그 다음에 그 활성화 방안 등등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좀 슬로우 모션 천천히 가는 계획이다 보지 실제로 보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관심이 없다, 뭐 전혀 방치한다 이건 아니고 첫째 하려고 그러면은 하이레 부대처럼 예전에 하이레 부대가 할 때는 인간띠를 만들어서 부대를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약 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2,000명이 시민단체에서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또 가졌습니다. 사실로.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도 지금처럼 이 55보호장을 인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활성화될수록 시민단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의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서줘야 될 분이 시민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시민단체 움직여 주시면은 예산이나 행정이나 계획은 시에서 아마 수반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부산 시민의 품으로 좀 돌리기 위한 운동인 만큼 부산 시민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